새벽에 핸드폰 화면을 켜서 QLD TQQQ 차트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괜히 봤다 싶으면서도 손이 또 갑니다. 오늘은 오르고 어제는 빠지고 내 통장은 그대로인데 세상만 빨리 달리는 느낌, 그 느낌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줄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순자산이 110억을 넘는 분이 작년에 수익 실현만 20억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쓰는 시간이 하루 5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반대로 봐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규칙이 생긴 게 아니라 규칙이 있었으니 돈이 커진 겁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단순하게, 더 촘촘하게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고 원금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공부용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감정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기 전에 운영을 나누셔야 합니다. 장기, 단기, 현금. 이 세 칸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는 욕심이 규칙을 찢고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손을 잡아당깁니다. 세 칸이 있으면 욕심과 공포가 와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제 바로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틀은 3개의 통장입니다. 장기 통장, 단기 통장, 완충 현금 통장. 장기 통장은 QLD 또는 TQQQ 중심입니다. 단기 통장은 TQQQ 또는 SOXL처럼 변동성이 큰 쪽으로 사이클을 돌립니다. 완충 현금 통장은 생존 장치입니다. 이 통장이 0이 되면 어느 순간 무조건 규칙이 깨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망하는 패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와 단기를 한 통장에 섞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매수합니다. 오르면 더 삽니다. 빠지면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매매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레버리지에서는 그 대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로 계산하고 실행할 수 있게 딱 2가지 엔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장기 엔진은 목표값 맞추기, 밸류 에버리징 계열입니다. 단기 엔진은 사이클 분할 매수 매도, 무한 매수법 계열입니다. 장기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 자산을 키우는 엔진입니다. 단기는 변동성에서 현금을 뽑아내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게 현금 규칙입니다. 먼저 장기 엔진부터 갑니다. 장기 엔진은 가격이 아니라 목표값을 봅니다. 이번 달 장기 통장의 목표 평가액이 얼마인지 정해두고 실제 평가액이 목표보다 낮으면 매수, 높으면 매도, 비슷하면 유지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상승장에서 자동으로 욕심이 눌리고 하락장에서 자동으로 공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엔진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장기 통장의 목표 성장 속도를 정합니다. 둘째, 매달 들어오는 돈을 확정합니다. 셋째, 한 번에 얼마까지 사고 팔지 한도를 정합니다.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드가 3천만 원인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TQQQ에 넣는 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올인하면 단 한 번의 큰 하락에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장기 1,600만원, 단기 900만원, 현금 완충 500만원. 장기가 약 절반 조금 넘고 단기가 3분의 1 정도, 현금이 6분의 1 정도입니다. 이 비율은 성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현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장기 1,600만원 안에서 종목을 나눕니다. 보수형이면 QLD 비중이 높습니다. 공격형이면 TQQQ 비중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형은 QLD 70%, TQQQ 30%, 중간형은 QLD 50%, TQQQ 50%, 공격형은 QLD 30%, TQQQ 70%. 이건 수익률 선택이 아니라 수면 선택입니다. 밤에 잠이 깨면 그 비중은 틀린 비중입니다. 이제 장기 목표값을 정합니다. 장기 목표값은 월 단위로만 봅니다. 매일 보지 않습니다. 매일 보면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면 규칙이 흐려집니다. 장기 목표값의 가장 쉬운 버전은 이렇습니다. 이번 달 장기 목표값은 지난달 목표값의 1.%를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목표 성장률을 1%로 잡습니다. 그럼 지난달 목표가 1,600만원이면 이번 달 목표는 1,616만원입니다. 실제 평가액이 1,500만원이면 목표보다 116만원 낮습니다. 그러면 116만원만큼 매수합니다. 실제 평가액이 1,700만원이면 목표보다 84만원 높습니다. 그러면 84만원만큼 매도합니다. 이때 매도한 돈은 어디로 갑니까?
완충 현금 통장으로 갑니다. 상승장에서 생긴 초과분을 현금으로 옮겨서 다음 하락장의 탄약으로 만들기. 그런데 여기서 반박이 들어옵니다. 1%는 너무 낮다 레버리지를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장기 목표 성장률은 두 단계로 나누셔도 됩니다. 기본 목표 성장률, 그리고 보너스 성장률. 기본 목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월 0.5%. 보너스 목표는 시장이 강할 때만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 그럼 총으로 월 2%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너스는 조건부입니다. 조건이 없으면 보너스는 욕심이 됩니다. 조건은 아주 단순하게 잡습니다. 나스닥 대표지수의 흐름이 좋을 때만 보너스를 켭니다. 예를 들어 QQQ의 20일 이동평균 위에 있을 때만 보너스를 켭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기본 목표로만 갑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는 장기 목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하락장에서는 자동으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목표의 기울기가 조절되면 매수 매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장기 엔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수 매도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와 실제 차이가 아무리 커도 한 달에 장기 통장에서 움직이는 최대 금액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통장 평가액의 최대 10%까지만 매수나 매도를 허용합니다. 이 한도가 없으면 급락장에서 장기 통장까지 단숨에 현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기 엔진입니다. 이제 단기 엔진으로 가겠습니다. 단기 엔진은 목표값이 아니라 사이클입니다. 시작,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종료 현금화. 이 5단계가 반복됩니다. 단기 엔진을 왜 따로 두느냐? 장기 엔진만으로는 하락장 기간에 심리적 보상이 부족합니다. 사람은 버티기만 하면 지칩니다. 단기 엔진은 가격이 위아래로 흔들릴 때 미리 정해둔 규칙대로 사고 팔면서 현금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사례에서 말하는 무한 매수법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무한히 사는 게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끝나면 현금이 됩니다. 단기 엔진을 실제 숫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예시에서 단기 통장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30분할로 나눠보겠습니다. 1회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40분할로 나누면 22만 5천 원입니다. 분할 개수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20분할 이하로 줄이면 한 번의 선택이 커져서 감정이 섞입니다. 50분할 이상으로 늘리면 실행이 귀찮아져서 규칙이 깨집니다. 대부분 30분할에서 40분할이 현실적입니다. 이제 기준점을 정합니다. 단기 기준점은 내가 계산하기 쉬운 앵커입니다. 예를 들어 시작일의 기준 가격을 잡습니다. 또는 최근 40일 평균 가격을 잡습니다. 또는 QQQ 21선을 기준으로 운용한다면 QQQ의 기준점과 연동해서 단기 매수 구간을 정합니다. 가장 쉬운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단기 기준 가격을 오늘 시점의 TQQQ 가격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분할 매도 구간, 아래로는 분할 매수 구간을 계단처럼 깔아둡니다. 예를 들어 계단 간격을 1%로 잡습니다. 기준에서 1% 오르면 1회 매도, 기준에서 2% 오르면 또 1회 매도, 기준에서 1% 내리면 1회 매수, 기준에서 2% 내리면 또 1회 매수.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계단 간격을 1%로 할지, 2%로 할지, 3%로 할지. 정답은 변동성입니다. TQQQ는 하루 변동이 큰 편이라 1% 계단도 체결이 잘 될 수 있습니다. QLD는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니 1% 계단이 너무 촘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QLD 단기는 1.5%에서 2% 계단, TQQQ 단기는 2% 계단 또는 1.5% 계단, SOXL 같은 더 거친 종목은 2%에서 3% 계단.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승장이 길게 이어지면 계속 매도만 되어 단기 통장이 거의 현금이 됩니다. 하락장이 길게 이어지면 계속 매수만 되어 단기 통장이 주식으로 가득 찹니다. 둘 다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상승장에서는 내 돈이 올라가는데 나는 현금이라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하락장에서는 내 돈이 빠지는데 나는 주식이 늘어나니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단기 엔진에는 종료 조건이 필요합니다. 종료 조건은 무조건 숫자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사이클의 종료를 평균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으로 정합니다. 또는 기준점 대비 10% 회복으로 정합니다. 종료 조건에 도달하면 남은 물량을 정리하거나 최소한 일정 비율을 정리하고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 중 일부를 장기 통장으로 이동시키는 룰을 추가합니다. 이게 단기와 장기의 연결입니다. 단기에서 생긴 이익의 일부는 장기 통장으로 옮깁니다.
나머지는 단기에서 다시 사이클을 돌릴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이 연결이 없으면 단기는 결국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동 규칙이 필요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규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사이클이 종료될 때마다 순이익의 절반은 장기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단기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 규칙 하나만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엔진이 커지고 단기 엔진은 훈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좋다. 그런데 나는 바빠서 매일 계산을 못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목표가 하루 5분입니다. 그 하루 5분이 뭘 하는 5분이냐? 시장 분석을 하는 5분이 아닙니다. 체결 확인, 목표값 확인, 규칙대로 주문 걸기, 이 5분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엔진은 월 1회만 조정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말에 한 번만 봅니다. 그날 하는 일은 3가지뿐입니다. 이번 달 장기 목표값을 계산합니다. 현재 평가액과 비교합니다. 차이만큼 매수 또는 매도합니다. 단기 엔진은 주문을 미리 깔아둡니다. 아침에 장이 열리기 전이든 주말이든 미리 계단 주문을 걸어둡니다. 그럼 시장이 움직이는 동안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체결만 확인합니다. 이제 케이스를 더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눠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드는 3천만원, 1억, 3억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월 추가 자금은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나누겠습니다. 각 케이스에서 QLD와 TQQQ 비중을 어떻게 잡는지, 장기 목표값을 어떻게 잡는지, 단기 계단을 어떻게 깔고 종료를 어떻게 하는지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시드 3천만원, 월 100만원. 이 케이스는 욕심을 부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강하게 둡니다. 초기 배분은 장기 1,600만원, 단기 900만원, 현금 5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장기 안에서는 QLD 70%, TQQQ 30%로 시작합니다. 장기 목표 성장률은 기본 월 0.5%로 시작합니다. 보너스는 QQQ가 21선 위에 있을 때만 월 1%를 추가합니다. 즉 시장이 좋을 때만 월 1.5% 목표로 갑니다. 장기 매수 매도 한도는 월 장기 평가액의 8%로 제한합니다. 단기는 TQQQ로 할 수도 있고 QLD로 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는 단기를 QLD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면 TQQQ로 훈련해도 됩니다. 단기 900만원을 30분할 1회 30만원, 계단 간격 2%, 기준 대비 2% 하락마다 1회 매수, 기준 대비 2% 상승마다 1회 매도. 종료 조건은 평균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잔여 물량의 절반 정리, 평균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잔여 물량 전부 정리, 정리 후 이익의 절반은 장기 통장으로 이동, 나머지 절반은 단기 현금으로 유지. 이렇게 하면 시장이 내 대신 계단을 밟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시드 1억, 월 300만원. 초기 배분은 장기 6천만원, 단기 3천만원, 현금 1천만원. 장기 안에서 QLD 50%, TQQQ 50%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QLD 70%, TQQQ 30%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장기 목표 성장률은 기본 월 0.7%, 보너스 월 1.3%, 합쳐서 최대 월 2%. 조건은 동일하게 QQQ 21선 위에서만 보너스 활성. 장기 매수 매도 한도는 월 10%. 단기 3천만원은 40분할 추천, 1회 75만원. 계단 간격은 1.5%에서 2% 사이. 종료 조건은 평균 매수가 대비 10% 수익에서 30%, 정리 12% 수익에서 30% 정리, 15% 수익에서 전량 정리. 이익의 절반은 장기로 이동. 그리고 손실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단기 기준점을 한 단계 아래로 재설정하고 계단을 다시 깝니다. 기준점에서 12% 이상 아래로 내려오면 재설정 같은 식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시드 3억, 월 500만원. 초기 배분은 장기 1억 8천만원, 단기 9천만원, 현금 3천만원. 장기 안에서 QLD 40%, TQQQ 60%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면 기준은 동일합니다. 장기 목표 성장률은 기본 월 1%, 보너스 월 2%, 최대 월 3%. 장기 매수 매도 한도는 월 8% 또는 10%. 장기 엔진에는 현금 비중 규칙을 넣습니다. 현금 비중이 20% 아래면 그달 장기 매수 제한, 현금 비중이 35% 위면 장기 매수 조금 더 허용. 단기 9천만원은 40분할 또는 50분할, 1회 180만원 또는 225만원, 계단 간격 1.5%,
종료 조건은 평균 매수가 대비 8% 수익에서 일부 정리, 12%에서 추가, 정리, 15%에서 전량 정리, 단기 이익의 60%는 장기로 이동, 40%만 단기에 남김. 여기서부터는 예상 질문을 실행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QLD와 TQQQ 중 하나만 해야 합니까? 하나만 해도 됩니다. 초보라면 QLD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TQQQ는 난이도가 높아서 섞는 이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둘째, 장기에서 굳이 매도를 해야 합니까? 매도는 수익을 깎는 게 아니라 생존을 사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과열 구간에서 노출이 커지기 쉽고 그 상태에서 급락이 오면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초과분 매도는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현금은 얼마나 들고 있어야 합니까? 단기 엔진이 최소 몇 번의 매수를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 40분할이면 최소 10회 이상의 매수 여력을 남겨두는 시기입니다. 장기에서도 하락장에서 최소 2개월치 목표 부족분을 채울 현금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작 타이밍이 고점이면 어떡합니까? 시스템은 타이밍을 맞추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견딥니다. 장기는 목표값으로, 단기는 분할로, 현금은 생존으로 견딥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짜리 실행 체크리스트입니다. 통장을 3개로 나눕니다. 장기, 단기, 현금 완충. 장기는 월 1회 목표값 대비 차이만큼만 매수 또는 매도, 매도금은 완충으로 이동. 단기는 계단 주문과 종료 조건을 미리 정하고 종료 시 이익의 절반 이상은 장기로 이동. 보너스 목표는 QQQ 21선 위일 때만, 활성 아래면 기본 목표만. 장기와 단기 모두 한도를 둡니다. 그 한도가 감정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지 규칙을 하나만 더 넣으십시오. 계좌가 흔들리는 날일수록 규칙 밖에 추가 매수, 규칙 밖에 추가 매도, 이 두 가지를 하지 마십시오. 내일 주문은 이미 오늘 결정됐다고 생각하십시오. 내일의 나는 판단자가 아니라 실행자입니다. 이 한 주를 지키면 차트가 아니라 규칙이 당신을 움직입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을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상승장 초입에서 장기 통장이 너무 빨리 커지면 단기 통장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2% 계단을 1%로 좁혀버립니다. 체결이 많아지면 손맛은 좋아지지만 계좌를 보는 횟수도 늘고 결국 규칙을 바꾸는 습관이 생깁니다. 계단을 조정하고 싶으면 시장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 리듬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하루에 2번 이상 계좌를 보게 되면 그 계단은 당신에게 과속입니다. 둘째, 하락장 후반에서 단기 통장이 주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많은 매수가 아니라 종료 조건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반등이 오면 무조건 일부 정리, 이 한 주를 못 지키면 그동안 쌓아 올린 현금 흐름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셋째, 장기 엔진에서 초과분 매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팔고 나면 더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초과분 매도는 꼭대기에서 파는 기술이 아니라 다음 폭풍에서 살아남는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없으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 느낌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원하시면 다음은 더 실전으로, 시드 1억 기준으로 주문표 형태로 계단 가격 예시까지 써드리겠습니다.